네, 지금 유럽에서는요, 이탈리아에서 스페인까지도 중국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공식 사망자 수를 지금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봉쇄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스웨덴은 이 집단 면역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뭐 학교도 개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스웨덴의 이른바 모델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가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혀 환경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완전히 스웨덴 정부가 풀어준 건 아니고요. 예. 500명 이상 모이는 경우에는 그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499명 모이는 모임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스웨덴의 국토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면적의 4분의 1인데요. 예. 4배가 크고요. 인구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국민의 약 50%는 1인 가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집단 면역에 대한 궁여지책이라고 하죠. 네. 최소 예방접종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1년에서 1년 반이 필요한 시점이고 앞으로 약에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임상도 안정성이 확보되기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결국 국가의 동맥경화를 인해서 국가 부도라든지 네. 국가 정지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더해서 하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인데 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네. 바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집단 면역의 실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설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땅은 넓은데 인구수는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이 곳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하는 어떤 집단 면역이라는 건 불가피한 그들의 차선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의료 분업이 아주 잘 돼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복지 국가로 아주 유명하죠. 네. 근데 이 복지 국가의 맹점이 뭐냐면 중간 단계의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한 명의 주치의가 예. 50명, 100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이런 친밀하고 약 100명 중에 90명이 가져야 되는 만성 관리 질환에 대한 치료가 잘 되고 그리고 아주 일부가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 네. 기침하고 열이 나서 폐렴이 의심되는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갑자기 이것을 검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국민들이 동요해서 간다고 하면 의료시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궁여지책으로 스웨덴의 특수성에서 정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